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뉴비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황심소 대국민 전파를 위해 2021년 7월 4일부터 방송 시청 후 열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매주 20분 선정하여 황상민 박사님의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답니다. 댓글 달고 책도 받고 황심소도 알리는 그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냐고요? 하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되는 황심소 개별 에피소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 황심소는 매주 일요일 지난주 방송의 베스트 댓글을 선정합니다. 셋, 선정되신 분들의 댓글 아래 대댓글로 이벤트 당첨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넷,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 또는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황심소 메일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 애정어린 칭찬과 거침없는 조언, 그리고 빛나는 방송 아이디어까지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책도 받아가세요. 아, 맞다. 황심소로 보내주신 방송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도 황상민 박사님의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사연도 많이 적어서 황심소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벤트 당첨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알려드리며 당첨 소식 공지 후 7일 이내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연락이 없거나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기입을 누락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당첨자 명단에서 취소됩니다. 수집된 인적사항은 배송과 당첨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이벤트가 끝난 후에 모든 정보는 폐기됩니다. 이런 비슷한 또 성교육이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 15년 전에 아들과 함께하는 성교육 이러면서 책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성이라는 거, 성욕이라는 거는 각 개개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야지, 사회가 관리하고 교육하고 도덕적인 룰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는 사회인데, 그거를 이상하게 엄마가 아들하고는 포론을 보는데 딸하고는 잘 본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열린 마음으로 이 성교육을 하려는 엄마들이, 그 다음 어른과 함께 배우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는 건 어른은 옳고 아이는 틀리다라는 아주 놀라운 나이에 따른 연장자가 무조건 옳다. 이거는 거의 태극기 부대의 논리와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의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성교육을 대체 뭐를 해야지, 성교육을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성교육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질문 참 저한테도 많이 던져보거든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시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수법은 뭐냐 하면 저 개인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너 인성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 악성 댓글을 대부분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황심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 밑에다가 꼭 그 댓글을 다시는 분의 마음이 뭔지 본인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사연이 또 여기에 왔네요. 아들과 야동 본다는 엄마의 마음.
엄마는 아들과 야동을 보는데 그게 아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주는 그로 우리가 상상이 될까요? 아니면 엄마가 혼자 야동 보면서 지내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아들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같이 야동을 보면서 좀 더 심리적 자극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일까요?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너무 당혹스러우시죠? 대체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보냈는지 한번 봅시다. 엄마, 여기 왜 공이 2개나 있어? 엄마, 이것도 엉덩이야. 엄마 엉덩이를 애가 만지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공이 2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 하나. 그다음 공이 어디 있나? 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의 몸에 대한 재밌고 귀여운 질문을 던지는 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랍니다. 요즘은 성교육 시기가 어릴수록 좋다면서 단체도 정말 많고 챕터도 세분화되어 있고 산부인과 의사나 전문가들의 강연과 책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웃겨요.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분들, 성교육을 대체 뭐를 해야지, 성교육을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성교육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질문 참 저한테도 많이 던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박사님은 심리학자라서 제가 이런 질문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해. 무슨 이상이야? 애가요, 자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가 몇 살인가요? 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사춘기 고등학생이 자유를 하는 거는, 그거는 밥 먹고 똥 싸는 것만큼 자연스러운데 왜 어머니가 뭐 엄마 보고 도와달래요? 그건 아니고요. 애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상한 잡지가 걔 책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엄마 내 책상 위에 있는 그거 치웠어요. 그러길래 아니 엄마 아무것도 못 봤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저 잘한 거 맞죠?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당혹스러움은 정체가 뭔지는 어머니 아실 필요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참 더 길게 상담을 제가 못 해드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자, 왜 그럴까?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니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서 생물학적 성별 지식뿐만이 아닌 문화적 젠더 감수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초등학교 가서 실수할 일 없이 학폭위에 불려다니지 않는다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생물학적인 성별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남녀 차별은 생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남녀 차별은 생식기의 차이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젠더 감수성. 저는 가장 웃기는 게 문화적 젠더 감수성 이런 소리를 할 때 성인지 능력. 대체 이런 정체불명의 용어들은 어디서 나온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마치 성교육이나 또는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이 마치 성스러운 너희들이 십자가를 아느냐 뭐 이런 것처럼 사용을 할 때마다 이분들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초등학교 가서 실수할 일 없대요. 아니, 초등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실수하는 게 학교에서 늘 일어나는 게 실수하는 건데 이 실수한다는 일이 대체 뭔가요? 우리가 남자가 바람 피우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실수했어요. 그때 실수가 뭐예요? 노상방뇨했다는 소리인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던질 때 실수라뇨?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학폭위에 물려다니지도 않는데. 성교육을 하면 학폭위에 불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학폭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성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가요? 이 사연 쓰신 분, 그리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어떤 정확한 용어 아니면 생식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뭔 이런 황당한 사연을 보내셨을까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나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그렇죠.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위험해. 여성 안심 골목 이러면 들어가니까 진짜 위험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위험한 거 여성 안심이라고 했어. 그걸 감지하고 들어갔는데 어쩌라고. 지금 뭔 소리.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 꼬마도 어릴 때 엄마가 애 목욕시키고 그럴 때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는 아빠가 목욕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럴 때, 얘야 아빠는 너 몸을 지금 타치해가 유치원 다닐 때 수준이에요. 타치해가지고 너를 씻겨주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집 안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집 밖에서 유치원에서 어디서든 너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너 몸을 지속적으로 타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싫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알지? 아빠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제가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렇지, 훌륭하다야.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떤 엄마는 아들을 하도 조심시켜서 아이가 아예 여자아이들 있는 곳은 멀찍이 피해 다닌대. 그래서 여자아이 공포증이 애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나고 어른이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를 꽉 잡는 여자한테 끌려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하고 이제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는 그런, 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이 자식이 만들어지는 전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식, 출산, 피임, 발달장애 지식을 알려주는 워크북이나 키트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교육 이야기하면서 진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 성과 관련된 본인의 정체성, 또 본인의 마음의 아픔, 마음의 문제, 심리라고 하는 거를 진짜 가르쳐 줘야지. 그게 동성애를 이야기하든 이성애를 이야기하든 그것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성욕을 생각하든지 성행위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식욕이나 우리가 목마름과 같이 생물적인 욕구라면 그 생물적 욕구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위생적인 상황에서 또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삶의 자극으로서 또 내 삶이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하는 것, 그건 전부 다 내 마음의 문제거든. 그거를 생식, 출산, 피임, 발달 전부 다 생물적인 수준을, 인간을 징글징글한 동물적인 수준으로서 이 성욕구와 성행동을 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인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성교육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마음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성이라는 걸 보는 교육은 조금도 없으면서 징글징글한 동물적인 생물적인 수준에서 성교육하는 거를 성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는 6.8 혁명 시절에 나온 자유롭게 표현된 책이나 북유럽 쪽의 묘사가 적나라한 책들이 열람 금지가 된대요. 너무 생물적인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니까 야,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너무 동물적인 것 같아야. 동물의 출산을 하는 거는 그건 동물 농장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죠, 동물 농장에서는 새끼가 출산하는 거,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 다 출산하는 거 다 보여주고 신비로워라, 놀라워라, 동물에서도 이런 모성이 있는데 인간은 모성 같은 소리 안에 두들겨 패고 죽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더 무자비하고 가정스럽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엄마 인권서는 이러면서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동물적인 거는 동물 세계에서 보여주는데 인간적인 거는 이런 책으로 하는 거를 여성가족부에서 열람 금지한 성교육 책이 되는 놀라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에 콘돔을 끼는 시연을 했다가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대. 그렇죠. 사실 그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바나나는 너무 커. 그러면 뭐해? 콘돔을 끼우는 시연을 해서 성교육을 해야 돼? 콘돔 없이 여러분 다 콘돔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임 교육했다고 우리 생각하고 콘돔을 꼭 끼세요. 이렇게 교육할 거예요. 대체 뭔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가수 유니 샤라가 자신의 두 아들과 포르노를 같이 보면서 성교육을 한다는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비슷한 또 성교육이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 15년 전에 아들과 함께하는 성교육 이러면서 책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성이라는 거, 성욕이라는 거는 각 개개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야지, 사회가 관리하고 교육하고 도덕적인 룰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는 사회인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는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기가 막히다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후진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열린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고 싶다, 어른과 함께 배우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알겠죠? 열린 마음은 이 포르노를 볼 때도 혼자 보지 않고 자식하고, 그것도 아들하고 같이 봐야 돼요. 딸하고 같이 포르노를 보는 엄마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엄마가 아들하고는 포르노를 보는데 딸하고는 잘 본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열린 마음으로 이 성교육을 하려는 엄마들이. 그 다음 어른과 함께 배우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는 건, 어른은 옳고 아이는 틀리다라는 아주 놀라운 나이에 따른 연장자가 무조건 옳다, 이거는 거의 태극기 부대의 논리와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의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기도 했어요. 이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고 이런 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뭐지?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술도 어른과 함께 배워야 꼬장 안 부린다고 꼰대 같은 분들이 옛날부터 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정작 가정 내에서는 성행위에 대한 학습이 터부시 되었을까? 이분 뭘 모르시네. 가족 간에는 이 성행위를 하면 안 돼요. 가족인데. 이분 가족에서는 그게 비일비재로 있나 보죠. 궁금하기도 해요. 아동 성착취 가능성이나 건친 임신 가능성 때문에 전혀 이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실제로 가족이 함께 보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흥분감을 느끼면 제각각 수치감이나 불안감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동학대도 아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요, 이 부모가 아이랑 같이 포르노를 보면 그건 아동학대에 해당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나 인도네시아 부모들은 이게 열린 부모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웃기죠? 네. 왜 그런 거죠? 통념적으로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가족을 새롭게 추구하는 것 같아서 가족끼리 사고 칠까봐 두려웠어. 이분 뭐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질문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의 생물적, 사회적 부분은 학교나 책에서 배운다고 해도 실제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배워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걸 꼭 배워야지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성욕을 충족시키고 이 성행위를 하는 거를 꼭 배워서 학교 가서 배우고 책에서 배워야 되나요? 안 배워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행위도 일어나는 거고, 그게 상황이 잘 맞으면 되는 거고, 상황이 안 맞으면 무리해가지고 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성적인 행위를 사회적인 통제, 관리에 두어야 된다는 사회냐, 아니면 개인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니까 각 개개인이 책임하에 둘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 사회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나 개개인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 능력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사회적인 권력이나 이 규칙이 각 개인의 생활을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믿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기준이 성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있긴 있는데, 키스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싶으면 허락을 받으라는 등, 성관계를 할 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꼭 오케이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를 적어놓은 책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성관계의 에티켓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는, 이거는 뭐 루이 14세 시절에 사람들이 다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이 오물을 피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저분하고 냄새나지만 그래도 우아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시대상의 문화를 그대로 지금 21세기에 성관계나 성행위나 성욕구나 이런 개개인의 소위 말해서 먹고 자고 싸는 이런 일에 적용을 하는 희한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성을 글로 배웠어야 하는 상황 같아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 오시는 분도 있고, 항심소에 여러분들 사연 보낸 거 그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처녀막을 떼고 싶었어. 괜찮은 남자를 구해요. 이런 고민을 30대 초반까지 했던 그런 분 사연도 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워낙 성교육을 잘 받아서 일어난 문제였죠. 아이들이 어릴 땐 부모와 충분한 스킨십도 하고 그리스 신화 같은 수위 높은 문화물도 같이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성교육 없어도 이 문제 나름대로 해결을 웬만큼 해왔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더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윤희사라처럼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소재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도 괜찮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아이랑 주고받을 소재가 없었으면 이 포르노 보면서 포르노 감상문을 서로 자식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래서 요즘 뭐하니, 무슨 게임하니, 무슨 일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할 이야기를 없어도 야동 본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행동이 진짜인 것 같니? 저거 지금 어떻게 가짜라고, 저런 행동 나오기가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새끼 영화 같은 걸 보면 일상생활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화상 연출된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새끼 정도는 영화를 혹시 너 봤니? 그러면 아빠 봤어요. 그래, 그때 뭐가 기억이 나니?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물어본 우리 집 꼬마는 아무도 성과 관련돼 가지고 언급은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상태, 본인이 이중 스파이가 됐고 그 남자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남자에게서 그 여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성행위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아니 성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 그래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더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다이아몬드도 싫어요, 뭐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있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이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야,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일, 이게 진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배우는 거지.
유니사라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현명한 엄마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유니사라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배우자와 교제할 때 성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라. 오 마이 갓. 배우자와 교제할 때 성관계 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는지 알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이 이슬람 문화에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면 걸리면 태형받아가지고 이 얻어맞기 죽는데 내가 걸리기만 하면 지금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성관계 하는 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죄책감에 쌓인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기가 왜 느끼지 못했는지 이유조차 못하고 저는 이 말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또 한참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배우자에게 원하는 배려를 받지 못했거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결혼하고 났어요. 근데 교제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의 갈등이나 억압의 문제로 성관계를 편하게 즐기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아시겠죠?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유니샤라에게 어떻게 아들들에게 성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됐어요. 결국에 본인이 성관계에서의 즐거움을 왜 느끼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한 채로 그냥 막연히 성관계는 힘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힘들게 낳았으니까 너희들은 즐거운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파악을 못한 채로 무조건 정답 같은 답을 끼워 맞추려고 유니사라가 성교육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한 이 한심한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죠. 아들들과 함께 포르노를 보면서 이건 어떠니? 마음에 드니? 저 여자 배우는 어떠니? 너 취향은 저런 배우 체질이구나. 저런 여자는 어떠니? 너는 저렇게 무지막지한 여자는 싫다는 거구나. 야, 그러면 어떻게 너가 결혼하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볼만한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말도 했더라고. 유니샤라는 자신이 성을 즐기지 못했던 것이 다양하지 못해서 자신의 취향을 알 수 없었어라고 생각되기라도 했던 걸까요? 이분 사연 진짜 골 때리네요. 어른인 저도 가끔 호기심이 생기면 이런 건 어디서 찾아봐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과정들을 경험하지 하며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막연히 다른 지식이나 정보들과는 다르게 성에 대한 것들은 금기시되고 차단된 것 같다고 먼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분 참 재미있죠. 자기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디 책을 찾아보고 이 인터넷 뒤져보면 정답과 같은 저에게 구원의 동화줄을 주소서 하는 이거를 찾는 마음으로 이분 지금 이 질문 던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조너선 하이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귀함의 가치에 대한 더 예민한 사람들이 몸을 신성시하며 취급해와서 그런 건가?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조너선 하이트까지 언급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우리는 추구할 것인가? 진짜 이분은 이제 성관계도 그냥 우리는 눈빛으로 관계해요. 내가 당신을 본 것은 내가 당신 속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질 것 같아요. 박사님, 유니사라가 자기 자신과 두 아들을 위해 던져야 했던 진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나의 욕구가 무엇인가? 나는 그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을 좀 더 행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 욕구라는 것은 내가 충족시키는 게 맞는가? 그 욕구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고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성과 젠더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감정과 믿음,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봐야 했던 것일까요? 네, 성과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성적인 욕구, 성행위에 대한 감정과 믿음, 그리고 자기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거를 충족시키는가, 그 관계를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다 포르노 배우하고 보면서 성행위와 그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엄마가 지금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들이 자신과 상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역할은 뭘까요? 이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다시 이 방송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